오늘 모든 숙제를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수업해야 돼요. CPU 질문도 받을게요. 질문 몇 번? 저요 292. 안녕하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와. 아, 바빠. 진도 나가야 돼. 이야기 잘했어? 이 4등급을 저주라고 들어봤어요. 5일 4등급을 끄는 경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4가 5개야. 숙제는 몇 시에 왔지? 4가 5개야. 4달을 안 해? 무슨 거? 전체적으로 수학은 어렵지 않아? 안 어려웠어? 어려워. 시험이 어려웠으면 내 중간고사가 좀 걱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오케이? 4등급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 알겠지? 지금은 진짜 긴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듣고 얘기해요. 특히 요 딱 명분만 레벨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신줄 놓으면 드림반으로 내려가야 될 점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 중에서 스카이만 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게 일반이야. 알겠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내신 대비 기간이니까 좀 내신 대비 기간 갖게 공부를 열심히 하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안타까운 게 중학교처럼 상향 평준화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오케이? 1등급 나오고 뭐 아쉽게 2등급 나오니까는 행복하겠지. 근데 2등급 꼴이거나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어떻게 했어? 물론 5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막 받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 반은 너무 시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좀 긴장해도 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풀어져 있어. 다른 같은 학교 다른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다. 성직은 아직 그렇게 막 그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데 좀 더 하는 애들은 이미 다 긴장하면서 진행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하자. 나도 좀 딱딱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흐트러져 있는 건 반대로 완전 망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알겠어? 자 그러면 292번 갈 테니까 풀어봅시다. 292번에 일단은 뭐 선생님 문제 드리는 거 정리해놨고요. 두 분의 합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A. 그다음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3A야.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좀 더 귀찮았을 문제예요 얘는. 근데 A가 무슨 수라는 걸 알고 있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기 무슨 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고요. 곱하고 또 무슨 수예요?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 봐. 이거 절대값 들어가 있지. 절대값은 뭐가 궁금해? 알파랑 베타가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 궁금한 거 아니니? 근데 요 합은 좀 천천히 보시더라도 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곱이 무슨 수야? 음수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어떨 거란 얘기야? 반대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음수란 얘기는 절대값이 어느 쪽이 좀 더 클 거라는 거야. 음수 쪽이 좀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가 베타가 음수인지를 문제가 안 정해줬어. 그럼 너네들이 편하게 정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일단 요거 보니까는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뭐하다? 반대다. 그래서 나는 알파는 양수라 치고 보면 베타는 음수라고 치려고. 됐니? 그러면
일로 쭉 와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다로 바뀌는 거야? 2루트 7이다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합이랑 곱을 알면 차를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차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야? 얘를 뭐 하는 건 찾을 수 있다? 제곱한 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다가 얼마 빼는데? 4 알파 베타 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게 얼마 들어가는 거야? 2루트를 7을 제곱하면 얼마? 4, 7, 28 이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아까 마이너스 a였으니까 대입하면 제곱하면 a 제곱되는 거고요. 아니? 얘는 마이너스 3a였으니까 대입하면 플러스 12a가 되겠고 28 넘으면 마이너스 28은 0하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4, 7로는 안 되겠고 2랑 14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2도 가능하고 a는 5도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14도 가능한 거야. 근데 a가 양수라고 쓰고 우리 뭘 고르면 돼? 2를 고르는 거지. a 찾는 게 끝이 아니네요. 문제가 물어본 거 이거지. 자, 이거 보니까 얘네들은 공통인수가 있어. 그럼 묶어주자. 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뒤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눔인데 하나 더 가면 물론 이건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인수분해 연습한다 생각으로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묶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1 하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지 알잖아. 마이너스 a니까 여기 써놓을까? a가 아까 2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되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곱하기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걸 곱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최종답은 얼마? 10하고 나오나 보다. 이게 괜찮습니까? 근데 290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요. 얘보다 더 문제인 애는 누구냐면 지금 진도상 안 나왔을 텐데 만약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2루트 7이라고 했어. 됐니? 얘는 보호가 반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만약에 양수라 치자.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알파 베타 보호가 같은 거지. 근데 더한 건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둘 다 뭐겠어? 음수지. 그럼 이거 루트 안에 무슨 수 들어간 거야? 그럼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마이너스 알파 i 내보내야 되지? 루트 마이너스 베타 i 내보내서 계산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아주 가끔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부호를 알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추측하는 연습까지 좀 해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또 몇 번? 저 304번. 지울게. 근데 원래 모의고사 볼 때 밥을 빵 같은 걸로 줘요. 몰라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 왜 먹었는데? 내가 봤을 뭐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밥을 먹었잖아 지금. 아니 처음에 무슨 빵식으로 준대요. 반에서 해결할 수 있게. 갑자기 급식 먹어도 된다고. 급식은 먹어봐야 돼요. 근데 빵식을 그럼 왜 주는 거지? 그거 제 말 맞는 거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넌 빵 먹었어? 때 빵도 먹고 근데 빵이 무슨 사과빵 건포도 들어있고. 건포도 별로 안 좋아해. 특히 빵에 들어있는 건포도는 좀 별로 나는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몰라 나는 애들 시험 때 빵 먹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원래 샌드위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떨어진 거야? 샌드위치인데 결국 뭐 건포도 들어있는 빵 먹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뭐야? 아마 급식실에서 뭔가 착오가 생겼던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원래 샌드위치를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밥으로 하라고 바뀌었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남는 빵 준 거 아니야? 심지어 아니면 그거 준 거야 원래 우리 급식에 남는 후식을 대체한 거래
주스도 그거예요. 브로콜리 당근 주스라 해가지고. 오, 야, 너무 건강하겠다 진짜 너. 야, 진짜 건강하겠다. 아, 오늘 뭐 먹으려고 했던 게 나온 거라잖아. 제 말대로 제 말 믿어야지. 나도 그냥 급식실에서 사고 나는 거 처음 봐가지고. 계속 할게요. 304번 봅시다. 자, 304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안 풀리는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뭘 먼저 보통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쯤은 활용되는 거. 근과 개수와 여기 써보자 이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인 거고,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b인 거고. 근데 어이구야, 여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한 게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모르지만 아까랑 똑같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한 건 알 수 있어? 제곱한 건 알 수 있지.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10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네. 한입스가 위로 땡길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역시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보다 작을 때 생각하는 거야? 100보다 작을 때. 얘는 그러면 4a의 제곱 플러스 4b를 더하는 게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는 거고, 다 4의 개수니까 4로 나눠주시면 a제곱 플러스 b가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a 그 다음은 안 풀리거든. 문제 봐봐. 문제가 a랑 b가 뭐라고 돼 있어? 되게 중요해요. a, b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돼 있죠. 아니 선생님 이거 두 줄 반짜리인데 저거 됐어요?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노가다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니? 노가다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숫자 하나씩 넣어서 찾는 거겠지?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A도 있고 B도 있잖아. 어떤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너한테 기회 마지막으로 줄게. 그러니까 B를 A로 바꿔. 아니 그냥 A 상관 아니까 그 아주 틀리진 않거든. 그냥 심플하게 A에다 숫자를 넣는 게 편할까? B에다 넣는 게 편할까? 네, A에다 넣는 게 편해요. 왜냐면 제곱하면 숫자가 팍 커지니까. 그래서 하율이가 말한 대로 그 과정을 암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율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는 것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이게 가끔 우리 하율이한테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얘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푸는 걸 약간 좀 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율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왜냐면 과정에 대한 암기가 너무 나이스하니까 응용만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더 하는 얘기야. 알지? 25. 아 25.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니 넌 학교에서 바로 오는 것도 지각을 하면 어쩌겠다라는 거야. 이 번우가가. 아 그래 진짜 저 번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얘 들어오니까. 뭐 먹고 왔어? 야 근데 정말 뭐 먹고기로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뭐 먹고 왔어? 이제 다시 일자리 이시집고 해봐. 똑같이요. 아 떡꼬치. 저기 붕어빵 파는 데서? 알겠어. 챙겨야지. 뭐 먹고 왔다니까 뭐라고 하기도 좀 전에. 자 계속할게. 그래서 물론 그냥 풀어도 되는데 요렇게 쓰면은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알겠니?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차피 자연수니까 A가 만약에 1이면 B는 24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어디까지? 23까지 가능하네. 그래서 A가 1일 때 1, A가 1일 때 2, A가 1일 때 3 이렇게 순서 쌍세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고정됐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오겠어? 20. 세 가지가 일단 나오겠죠. 순서 쌍으로.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1, 1, 1,1,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2여도 되겠네. 그럼 B는 21보다 작은 거니까 B는 1부터 2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20가지. 자, A가 3이면 B는 16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에서 어디까지? 15까지. 총 15가지. A가 4면 B는 9보다 작아야 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8가지, 8가지. B가 5가 되면, A가 5가 되면, 아이고야, B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해주시면 23, 23, 46에다가 66까지? 알아?
그러네요. 네. 풀이법 외우면 안 돼. 이게 생각나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 알아. 근데 이제 왜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이게 뭐냐면 비싼 게 나왔을 땐 정말 나이스한데 학교 시험이 조금씩 다 변형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적응하려면 내가 이걸 왜 하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는 얘기야. 넘어가 되지. 선생님 그 학교 프린트 가져와서 깨끗한 버전 혹시 있으면 좀 가져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직 없으면 조금 포트폴리오 공사 이거는 한다니까 하고 그거 가져. 일단은 알겠습니다. 가져오셔도 돼요. 그 학교 프린트 막 어렵지는 않니? 네? 그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게 선생님 학교 프린트 하면은 아마 기출 문제 위주로 해줄 거야. 왜냐면 거기 기본 문제는 너무 쉬울 텐데, 그지? 교과서라서 뭐 한두 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 쉬울 거라서, 선생님이 아마 그 프린트가 다 나오는 게 보통 4월 한 첫 주 끝날 때쯤 다 나오더라고. 좀 늦어지면 두 번째 주까지고. 그래서 그거 다 나오면 또 성지고 프린트 프리보 한번 진행할 겁니다. 그거는 그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오케이? 계속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쭉. 없어요? 진도나. 건우는 하루하루 숙제를 허덕허덕 하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는 거죠? 그쵸? 토요일 아니라 수요일인가 클리닉? 토요일에 토요일에 허덕 울면서 풀다가도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치? 책이 약간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쌤이 독하게 안 보내시더라고 보니까 그치? 되게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거 내가 보겠어 너 그러다가 결국 신갈고 애들이랑도 같이 했지 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지 안 되면 토요일에도 남길 거야. 수요일 클릭 하는 거. 마쌤이랑 남기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슬슬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가면 숙제가 조금 많아서 그것도 이거 또 어렵기도 해서 조금 그리고 초반주에 선생님이랑 나눠서 하는 게 너네 다른 과목 공부를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총 한 대충 4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험 대비를 너네가 암기 과목을 지금 하는 게 유리하겠냐 아니면 약간 후반주에만 하는 게 유리하겠니? 후반에 하는 게 유리해 암기 과목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수학을 가는 그 1, 2주 안에 초기 주죠. 4월 첫 주, 좀 늦어진 4월 둘째 주까지 무조건 웬만하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학 보강을 차라리 초반에 하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차라리 다른 과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배치를 했다고 알고 주시면 돼요. 오케이? 매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숙제를 허덕허덕 하면 이거 내가 마지막 주차에 시간 놓칠 수도 있어 동료야. 그러니까 좀 힘내서 해. 알았지? 자 그럼 진도 나가 되는 거 맞나요? 315번 오케이 315분 (315번은) 조그맣게 별로 세게 치지 마시고 조그맣게 치시고요. 얘는 진짜 시중 문제집들마다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제외하고라도 뭐랄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거니까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다. 근데 푸는 온도가 완전히 그 위에 314번이랑은 다르죠. 위에 314번은 뭐 누가 옳으면 하나 쓸 거고 누가 틀리면 고개 쓰고 이렇게 푸는 건데 얘는 오히려 쉬워요. 뭐가 쉽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뭔가 문제 써야 되니까 쓰고 근데 그 내공식을 좀 바보같이 썼대요. 짝수근의 공식이 아닌데 분모는 2a 곱이니까 짝수근의 공식이 아닌데 루트 r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ac로 풀었더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잘못 써서 잘못된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못 나온 게 마이너스니까 2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얘가 왜 쉽다고 하냐면 결국 얘는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풀마가 아니고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c 하나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나 이렇게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라는 얘기인 거네? 맞아?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걸 보면 뭐 하고 싶으면 참 좋다고 했어요? 그쵸? 더 하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 또 뭐도 하고 싶어 해야 돼. 곱하면 참 심플한 애가 나오겠지. 그럼 내가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거랑 결과가 어때요? 당연히 나타내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합을 먼저 할 거예요. 합을 하시면 분모는 이미 통분되어 있으니까 2a 쓰시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분자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2b만 남겠지. 그리고 진짜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결국 a, b는 얼마다가 나와? b는 마이너스 a다가 그죠. 결은 좀 다른데 결과물이 좀 비슷해요. 되니? 그다음 얘네들을 뭐 하면? 곱하면 난리가 날 것 같지?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모는 곱하면 4a 제곱 되는 거고요. 분자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걔네들을 뭐 하는 거야?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 날라가고 ac만 남겠지? a 한 번씩 더 나열해주면 4a분의 c가 9분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2를 뜻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C는 알았어. C는 마이너스 8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더 쉬워. 그 계산하는 게 위에는 왜냐면 두 번 나눠 풀어야 되잖아. 얘는 조금 심플한 편이다. 자 그럼 이제 맞춰주시면 어떻게 되냐? ax 제곱 b 대신에는 마이너스 ax, c 대신에는 마이너스 8a. 그래서 a가 거기 보시면 이것도 좀 읽어둘게요. 315번에 맨 앞에 얘가 몇 차 방정식이래요? 이것도 친구 잘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방정식 때보다 부등식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미리미리 연습하기. 2차 방정식이면 여기 a는 0이 되면 돼, 안 돼? a는 0이 아닌 거야, 기본 옵션이. 그럼 a가 0이 아니면 여기서 a를 약분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문제가 뭐 물어보셨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얼마? 1.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 빼요. 1을 빼다가 플러스 16. 그래서 17이 최종적인 답이 되나 보는데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구나. 이게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미안해, 여기 좀 수정할게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네. 난 마이너스 1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a. 선생님 연두색 쓰는 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2. 그래서 플러스 8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ax 플러스 8a. 그럼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3. 그럼 여기는 9에다가 여기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맞겠죠? 중간에 수정해서 맞네요. 됐니? 잘못 쓰면 얘기 좀 해줘. 알았지? 나 여기다 쓴 걸로 계속 나는 풀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다시 고쳐줬는데 다음 시간에 이러면 그냥 너네 보고 다시 풀어라고 시킬 거야. 알았지? 넘어갑니다. 쓰시고 오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전에 말했지만 기본문을 잔소리 약간 한 거 계속 좀 하자면 내가 모르는 게 만약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은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꾸 찾아와야 돼. 내가 자꾸 모르는 거 없니? 뭐 질문 없니? 이거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알겠어? 이미 고3 애들은 막 밤에 카톡하고 난리가 납니다. 모르는 거 생기면. 알겠어? 또 그런 애들이 1등급 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랄까 숙제하면서 좀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럼 자꾸 좀 찾아오셔서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먼저 찾아오는 애들 나는 먼저 해주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뭔가 하기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건 너무 늦어. 알겠지? 본인이 좀 이상하거나 풀었는데 좀 뭐야 하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이제 그거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맥을 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질문 없어? 지난 시간에 나 어디까지 썼어? 유형 23번까지. 유형 23번까지 했어? 네. 남은 유형 하고
참고로 내일 4시 10분에 보강합니다. 내일 4시 10분에 보강은 2차 함수 진도 보강이 될 거예요. 2차 함수 진도 보강이라서 문자 다 나갈 거니까 문자 확인하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 보강은 항상 문자를 같이 배송을 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문자가 안 나가면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문자가 안 나가면 선생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수업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를 때는 안 나가는 거니까 문자가 안 나가면 오늘 안 한다 보다 하시면 되고 핸드폰에 차단 및 빨리빨리 풀고 알겠지? 내 개인 문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 문자로 가는데 가끔 학원 문자 차단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웃어? 조용히 풀어, 말하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유형 24번 가겠습니다. 유형 24번에 를 하기 전에, 유형 24번을 하기 전에 우리 했던 거 복습 한번 할게요. 너무 쉬운 상식. 야, 내가 FE가 0인 걸 알았어. FX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괜찮아? 그럼 이걸로 내가 FX에서 추측은 할 수 있죠? FX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풀 버전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얘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뒤에 뭔가 더 붙겠지. 대신에 여기 더 이상 숫자가 붙으면 돼, 안 돼? 숫자가 더 이상 붙으면 안 돼. 왜 그럼 얘 통합해봐. 여기 1이라고 쳐야 되면서. 그럼 1을 넣으면 1이지 0이 아니잖아. 맞니? 그래서 이렇게 x-2가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한테 뭐다? 상식이다. 그럼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야, 만약에 f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괜찮아? 복잡해졌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저 모양 다 따라해서 fx 플러스 알파 대신에는 x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내가 뭘 넣은 거야? 알파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얼마 된 거니? 0 된 거니?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얘도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알파가 인수여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더 들러붙어 있겠지. 그것까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 너무 빠르니?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수학에서는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나중에 좀 더 많이 풀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그냥 기본형을 따를게. 인수정리를 하려면 는 0꼴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래서 그 얘기를 320번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면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래. 그런데 f 알파 마이너스 3이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어요. f 베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쓸게요. 얘는 너무 잘 해놨어. 과하게. 또 이 3이 여기가 있거든. 오케이? 예쁘게 이 항에서 는 0 만들고 구조가 어떠니 둘이? 똑같은 거 보이니? 그럼 이걸 우리 식 쓸 수 있어야지. 변하는 놈, 알파랑 베타로 변하는 x라고 쓸게요. 괜찮니? 마이너스 3 계속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인정? 그러면 요 구조의 틀의 식이라는 게 보이죠, 얘가. 근데 여기다 내가 뭐 넣었더니? 알파 넣었더니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 x-알파 인수로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레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타 넣었더니 0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얘 때문에 모두 인수로 있어야 돼? x-베타도 인수로 있을 거란 얘기네. 그 다음에 최고 차항의 교수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최고 차항의 교수는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나와 있죠? 그럼 쓰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 뭐 A라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예쁘게 좀 정리를 하면 fx라는 친구는 2배 x-r 2배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넘으면 플러스 3 하는 거야. 이게 fx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 되고 3 넘는 거 맞지? 베타 넣으면 이거 0 되고 3 되는 거 맞지? 이거 배운 대로 잘 쓰시면 그대로씩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를 완전히 모르잖아. 알파랑 베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거든. 이 방정식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거 근각계수가 이렇게 쓰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2x 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는 게 요 바로 안에 있는 친구고 그다음 몇 배 해주면 2배 해준 게 fx는 이거지. 정리해주시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인데 더하기 3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쓰고 하자. 여기 더하기 3 하고 써지는 거야.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인치를 챘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도 그냥 알파랑 베타인 방정식이고요. 얘도 그냥 알파랑 베타인 방정식이고요. 최고차 계수가 어때? 동일하잖아. 그럼 어떤 식이어야 돼 당연히? 같은 식이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 거야 지금? 같은 식이 나온 거야. 근데 가끔 최고차 계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얘는 2인데 얘는 만약에 1인 경우.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편한데 하시면 돼요. 괜찮아. 카메라 건드려도 돼. 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 420번 하도 중요했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얘가 1차인데 얘가 이 개수가 1인데 얘가 2인 건 크게 사실 보통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요거 2 대신에 얘도 시작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얘가 2고 얘가 1일 때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쟤랑 어떤 식이라는 건 알면서 같은 식이라는 건 알면서 그래도 근각계수환경 활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유발할 수 있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오케이? 근데 차수가 둘 다 1차면 편하게 쓰세요 그냥. 알겠죠? 차수가 1차면 둘 다 편하게 쓰실 수도 있어서 알고는 쓰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유형 25번 323번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켈레근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켈레근을 설명해서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써줄게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거 분해 공식 쓰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얘기. 자 일단 첫 번째 얘기의 조건은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하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한 근이 x값이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알았어요. 이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무슨 근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무리수근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해. 근은 근인데 무리수근을 가져. 됐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야, 내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인 거지. 그럼 무리수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뭐 붙어 있어? 풀마 붙어 있는 거 보이니? 그럼 근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다른 한 근은 x는 a-b 루트 m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게 켈레근인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역시나 조건. 모든 개수가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 하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이 무리수는 아마 너네들 중학교 때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결론은 뭐냐면 x가 a 플러스 bi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허수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a, b, c가 모두 실수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 거 아니야? 그럼 허수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한 근이
a 플러스 bi라고 하면 또 다른 한근은 x는 a 마이너스 bi라고 나와주셔야 됩니다. 얘가 괜찮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요 3, 3, 1번은 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풀어볼 때요. 3, 3, 1번에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 m이랑 n이랑 뭐라고 써져 있어? 3, 3, 1번입니다. 3대 31. 아, 예. 아, 쏘리. 3, 3, 2번 할게요. 3, 3, 2번. 3, 3, 2번 되지 않아? 3, 3, 2로 할게요. 죄송. 아, 예. 323번. 미안해. 나도 모르게 페이지가 넘어가 있었어. 323번. 자,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는 0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i분의 b 플러스 i래. 그 보시면 여기 a가 무슨 수라고 써있어요? 문제집에. 중요한데 이게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되게 중요한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모든 게 실수 조건인 거지. 근데 얘는 무슨 근이야? 허근이네. 맞습니까?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얘랑 혈례근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혈례니까 2 플러스 i분의 b 마이너스 i로 찾으셔도 되긴 하는데 얘는 지금 찾지 말고 당연히 뭘 한 다음에 찾는 게 유령 있어요. 그렇지. 실수화를 하고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럼 실수를 2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 다시 할게요. 실수해 주시면 여기다 2 플러스 i 곱하고 여기다가도 2 플러스 i 곱할 거 아니야. 분모가 켤레네. 켤레 계산하는 거 전에 배웠죠? 어떻게 그랬어요? 실수 부분 제곱 하면 4 맞아? 허수 부분 제곱하면 1 됐어?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전개할게요. 2b 그 다음에 i 제곱이면 마이너스 1 이만큼이 실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i 얘랑 얘랑 곱하면 bi라서 플러스 b 플러스 2i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시면 허수 부분인 거고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니? 전개하고 천천히 계산하셔도 돼요. 오케이? 암산은 선생님이 여기서 왜 암산으로 하냐면 루즈해지지 않으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너무 자꾸 암산하고 대충 계산하다 틀리더라고. 오케이? 최악의 악순환이 대충 계산하고 틀리고 아 내가 계산 실수했으니까 난 이걸 맞출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 너무 웃기게도 계속 얘기했던 문제를 시험 이제 상담할 때 또 가져와서 이거 왜 틀렸어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린 건 단연간 쌓인 경험이에요. 이건 선생님의. 그래서 계산 좀 찬찬하게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분의 2b-1이 실수 부분, 5분의 b 플러스 2i가 허수 부분. 괜찮아? 그럼 얘랑 혈례인 또 다른 한도는 5분의 2b-1 마이너스 5분의 b 플러스 2i 하고 조금 다소 복잡한 애가 나오고요. 나는 그래. 그냥 계산도 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난 이걸 그냥 잠깐 라지 A 얘는 라지 B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괜찮아? 얘는 라지 A 마이너스 B I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긴 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두 분의 합은 2A인 거고 근각의 수에 더했으면 10인 거고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5 아니야? A가 5면 5분의 2b-1이 5라는 얘기고 2b는 26이라는 얘기고 b는 13하고 나오겠네. 두 분의 곱은요 칸이 없어 여기다 쓰는데 여러분들 쭉 쓰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의 곱은 우리가 b가 13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얘는 5 플러스 여기다 13 넣으면 15 약분하면 3i가 돼요. 최종적으로 5 플러스 3i 얘는 5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겠지? 그럼 두 분을 곱하면 실수 부분 제곱하면 25 허수 부분 제곱하면 9 그게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 그래서 a는 34 오수 너무 큰데 자 그래서 걔네 둘을 빼래? 맞긴 맞네요. 네. 34에서 13 빼서 21 됐어요?
그래 이것도 사실은 단순히 나오는 애들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미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수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실수하면 생각보다 안 예쁜 애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사실 난 이 문제보다는요 거기 이거 내가 너무 아깝지만 해야 되겠지. 하자. 326번 조그맣게 별표 치시고요. 326. 근데 얘는 왜 별표 치냐면 선생님이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면 최소한 3개년 내에서 조금 밀려야 4개년까지만 넣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걸 더 많이 넣으면 너무 문제가 많아. 너무 많아져. 너네 다 못 풀어서. 근데 얘가 하필 2021년도 기출에 걸려있었어요. 한 문제가 딱. 너무 딱 괜찮은 문제거든? 그리고 이거 지금 개정된 문제인데 다시 나와 있는 거잖아. 개정된 문제집인데. 이거 한 재작년인가에 나온 건데. 그지? 그래서 326번인데 어쩔 수 없이 뺐어. 그 교재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라도 좀 잘 풀어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런 시퀀스가 꽤 많아요. 안 풀 건, 다는 안 풀 건데, 요 방정식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두 분이 알파랑 베타랬는데, 거기서 무슨 근이라는 게 핵심일까, 여기서는, 얘가. 되게 중요해. 앞으로 얘들아, 허근을 이렇게 대충 주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근은 무슨 근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다 실수라면 혈례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럼 하나가 알파면 또 다른 하나는 뭐여야 돼? 알파 혈례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알파 베타로 줬다는 얘기는 베타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 알파 혈례랑 같다는 걸 되게 힌트로 준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알파의 혈례라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알파 혈례가 나왔어. 지금 문제 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알파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알파, 혈례도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맞아? 베타도 있는데 베타, 혈례가 있는 게 조금 문제긴 하거든.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긴 해. 근데 이걸 활용해야 풀리는 문제가 꽤 많아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베타 대신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알파 혈례 대신에 뭘 넣으면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혈례 사라지는 거지. 야, 내가 이거 양면에다가 혈례를 또 해볼게. 혈례를 하면 베타 혈례는 다시 알파 되는 거 맞아? 그럼 베타 혈례 대신에 뭐 집어넣는데?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 혈례는 더 이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이상한 것은 물어보시고 326번은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오는 걸로 하고 슬슬 331번 라인으로 봅시다. 여기 329번, 330번 이게 다 기출정보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서 이거 이미 인근 학교에서는 다 시험으로 냈던 문제야. 그리고 미안한데 킬로 나온 건 아니고 한 3번째 페이지나 4번째 페이지쯤 나왔던 애들이에요. 약간 그냥 풀기 좀 까다로운 유형 문제. 자, 우리 331로 갑니다. 331. 실수 m과 m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에 한 근이 뭐라는 거야? a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야,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인데 얘들아 이게 선생님가 한 7, 8년 전만 해도 이게 혈례근이 아닌 문제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풀어냈어. 그래서 아까 뭘 적어드린 거야? 조건을 적어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m이랑 n이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수라서 혈례근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 말이 얼른 와. 양쪽에 하나씩 앉으면 되겠다.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본 건 알지만
야, 성진은 그러면 오늘 7교시 했으니까 6교시 하는 날을 목요일로 하래, 금요일로 하래? 목요일날 화요일 시간 때 그치? 그냥 7교시는 훔치는 거예요. 퉁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수를 하나 오버해서 쓰신 거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목요일에 이제 줄여준다는 뜻인 거야. 그런 거. 그냥 막 7교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갈독은 목요일에 빨리 끝나는 건가요? 너는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근데 너네는 따로 쉬는 날이 되게 많아. 신갈독은 학교 마음대로 쉬는 날이 되게 많아. 깜짝 놀랄 엄청 어마무시한 연휴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 제가 신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 당황시키고 하나 샀구나. 중간에만 한 이틀 정도 뭔가 연휴였어. 아니야, 설이나 추석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 연결해가지고 한 일주일 쉬었나 이랬던 것 같아. 아, 이게 사립고의 힘이에요. 알겠죠? 내 맘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m과 n이 무슨 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켤레근으로 존재. 오케이?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이 m이랑 n이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봐.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켤레근이 아니라는 뜻이 안다는 게 많아요. 알겠니? 켤레근이 아닐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림이 하나만 나왔다는 거 만약에. 뭘 할 것 같아, 윤수? 되게 편한 거야. 지훈아, 너무 어렵게 꼬지 마. 알겠지?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혼자 보면 아예 안 풀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이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실수인 파트랑 호수인 파트로 나뉘겠지. 그래서 푸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즘은 그런 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근과 개수와 관계 쓰면 되겠네. 그래서 근과 개수와 관계 쓰시면 두 근의 합은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건 마이너스 m이고요. 그래서 m이 2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지? 곱은요. 혈례 관계니까 실수 부분 제곱하면 1, 허수 부분 제곱하면 3이네요. 그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는 n이고요. 그래서 n이 얼마인 거야? 4인 거고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 또 나와요. 이 조건 하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n분의 1이랑 n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 왜요? 곱이 왜요? 아, 9구나 9. 죄송합니다. 9요. 10.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두 근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이랑 10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 번 더 써주시면 답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분수고 계산을 해볼 만할 것 같아. 들어오니까. 넘어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333번은 거의 대부분 틀릴 텐데 질문 꼭 하세요. 이거 왜 틀리냐면 사실 오늘 수업 내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푸신 분들은 맞출 거고 아닌 분들은 틀릴 수 있으니까 맞춰도 질문, 틀려도 질문해. 알겠지? 그냥 이건 같이 한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니은 때문에 그래요. 니은. 참고로 니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327번. 327번 되는 유형 27번.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숙제로 드릴게요. 오케이? 뭐 참고로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라서 패스하시고 유형 28번도 패스입니다. 숙제인데 유형 8형인데 두 문제밖에 없어서 이거 두 문제가 다 좋은 문제야. 특히 3, 3, 6번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는 숙제로 잘 풀어보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우리 오늘 그러면 넘어가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들어볼게요. 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초반부에 납득을 하면 그때부터 계산은 되게 쉬워지거든. 근데 이거 납득에서 삑사리가 나면 굉장히 어렵게 푸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1라운드 교점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 같은 얘기야.
자, 우리 교점 어떻게 찾을까? 교점 일단 뭐야? 그렇게 얘기했구나. 교점이 뭐야? 의외로 교점이 뭔지 모르는 친구 같아. 채원아, 교점이 뭐야? 그 앞에 거 빼고 끝에 거만 쓰세요. 무슨 점? 그것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왜냐면 이게 직선이랑 직선이 당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 2차랑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 2차랑 2차랑 만날 수도 있고 원이랑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는 교점은 만나는 점이야. 오케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오케이? 야, 그러면 교점을 어떻게 찾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이건 참고로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교점 찾을 때 뭐 했어? 이 시험 대박인데? 맞아요.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했었잖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고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더라. 예를 들어서. 괜찮아?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찾으려면 얘네들 뭐에서 풀었어? 연립해서 풀었지? 이게 교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면 교점이 나오는 거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의 상식에 대해서는 부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기 잠깐만 페이지가 성능인가? 344번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344번 연습이 어디 있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줄칠게요. 누구와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되는 거 보여요? 자, 우리 x축과 만나는 점을 수업 영어로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건 또 방법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해서 시간은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잖아.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뭔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x 만나는 점을 우리는 수업 용어로 x 절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x축은 그런데 뭐야? y값이 항상 얼마인 친구들이야? 0인 친구들이 모여있거든. 그래서 y에다 0을 넣는 거야. 방법을 외우시면 잠깐만 하지만 활용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외우도록 하자. 이게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웃긴 건 맞습니다. 하율이가 얘기한 대로 풀기는 해요. 우리가 항상 결론을 말하자면 하율이가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풀기는 그렇게 푸는데 중간에 연결 과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x절편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y에다 뭐 대입해? 0 대입해서 푼다. 됐어?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가 이따가 이거 x축과 만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 직선이랑 만나는 것도 해야 되지? 조금 오버하면 2차 함수랑도 만나는 걸 또 해야 돼. 이 만난다 시리즈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종류별로. 그래서 내가 이거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결국 얘랑 x축이랑 만난다는 얘기지? x축은 10을 쓰면 어떻게 돼? y는 0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뭐 하는 점 찾을래요? 교점 찾을래요? 해석을 살짝 틀게. 괜찮아? 근데 결론은 y에다 뭘 넣게 된다? 결론은 0을 넣게 된다? 그놈이야. 알겠어? 헷갈려 하지 마. 이건 똑같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점 찾아야 돼? 만나는 점 찾아야 돼? 만나는 점을 뭐라 불러? 교점을 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치? 교점 우리 어떻게 찾기로 했었어? 우리 지금 나 세뇌 교육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계속 써야 될 거거든. 알겠어? 교점은 뭐에서 찾는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연립해서 찾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랑 뭐 한다? 연립할 거다. 됐습니까? 연립하시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x절편 찾을 때 저는 y에다 0 넣는 거랑 어떤 식이 나와?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굳이 뭐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니? 그냥 스토리적으로 이렇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가끔 x절편 찾는 문제랑 그 다음에 직선이랑 만나는 걸 찾는 거랑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문제집도 은근히 이걸 따로 나눠놨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알겠니?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 방정식에 좀 설명할게요. 우리 이거 뭐 한 거냐면 얘네들 연립한 거 맞니? 그럼 이 방정식을 내가 풀어서 해가 나왔어.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이지. 그럼 나 뭘 찾고 싶다는 뜻인 거야? 이 방정식을 풀면 교점 찾고 싶어서 만든 방정식 아니야?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네? 그러니까 교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오겠어? x 좌표가 나오는 방정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자, 근데 이게 풀려 안 풀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안 풀려? 그래서 문제 잠깐 다시 읽어볼게. 야 얘랑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과 5,0이라고 돼 있어요. 맞니? 그럼 그 x좌표 하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하나는 5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거꾸로 말하면 방정식의 뭐이기도 한 거야? 해이기도 한 거네. 아 그럼 나 이 방정식의 해 알았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쓰는 게 일반적으로 편해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부터 2차 방정식 얘기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됐습니까? 두 근을 합하시면 3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b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두 근을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10인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0a라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좀 더 해볼게요. 근데 그 마지막에 힌트 하나 더 있죠. 무슨 힌트가 있어요? y축과 만나는 점 줄칠게. 그건 수학 용어로 뭐라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불러. 그리고 y절편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됐니? 그럼 y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y축의 특징 x가 항상 얼마? 0. 괜찮아? 그래서 우리 y절편을 어떻게 찾는 거야? x에다가 0을 넣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여기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0 대입하면 c만 남아. c가 y절편인데 그게 얼마래? 거기 친절하게 0,-20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니? x에 0 넣으니까 뭐 나왔다는 거야 y가? 마이너스 20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 2. a가 2니까 여기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6. 무조건 못 물어봤어. 약간 내 예상을 벗어난 질문이었어. 네. 5a 더하기 5b 마이너스 c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0이 나오나 보네요. 됐니? 필기. 필기하면서 정리 한 번 더 하면 야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이 위는 이차함수야. 그렇잖아? 이 밑은 뭐야? 방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잘 알면 대부분 문제 풀 때 거의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필기 살짝 해보시고 그럼 요런 얘기를 쭉 한 번 더 해볼게요. 페이지 살짝 넘어갈게요. 좀 많이 넘어갈 겁니다. 네, 360번 가볼게요. 360. 숙제 여기까지 다 끝내가지고. 응? 여기까지 숙제 다 끝내가지고. 아니요. 수제 검사는 목요일대로 정상대로 드릴게요. 목요일에 내일은 그저 2차 함수 보강하는 거야. 2차 함수. 2차 맞다. 야, 근데 신갈고 분들은 내일 일찍 못 오는 분도 있지. 채원이도 못 오고. 너네는 일찍 올 수 있지. 학교에서 밥 먹어? 너희들은 안 먹지. 채원아, 선생님 촬영해서 일단 넘길게. 근데 만약에 이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이랑 주말에 풀던가 이런 거 좀 하도록 하지. 알겠지? 그리고 얘랑 뭐가 한다고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있으면 그때 막 와도 돼. 같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누구 풀어준다라고 하면 저도 갈게요 하면 다 풀어서 해줄 거니까 와서 하세요. 대신에 이럴 때는 안 해줄 거야. 왜냐면 한 번에 보강하는데 막 열댓 명이 빠글빠글해. 그럼 생각해봐. 내가 1시간을 한다고 치면 몇 번이나 풀어주겠니? 그치?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럴 때는 별로? 없어서 인원을 좀 적게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한 5명, 6명만 안 넘게. 알겠지? 그러면 내가 계속 돌면서 풀어도 질문하고 풀고 이렇게 잘 볼 거예요. 되니? 자,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4시 10분인데 문자 보낼게요. 문자 확인하고 오시면 돼. 알겠어? 그다음 채원 혹시 뭐 시간 되면 오는데 아니면 선생님 영상 보낼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2차 함수 진도 계속 좀 더 나갈 거예요. 내일. 알겠지? 그래서 아마 내일 꽤 많이 끝내놓고 끄트머리 최대 최소 끄트머리 정도만 아마 남을 것 같다. 계속 이거 마저 할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얘기 또 해볼게.
360번에 이차함수 fx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fx는 어차피 y 값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쓸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랑 얘랑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뭐 한대? 문제 읽어보면 문제 읽어야 돼. 읽어서 풀어야 돼. 얘네들 뭐 한대? 이런 거 빨리빨리 주워. 그러다 발굴면 놀려고 그러지. 네 옆에 있어 의자 옆에. 네가 주워줘. 내가 최근에 이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깨달았잖아. 잘 챙겨 알겠지? 찾았어. 못 찾았지. 못 찾았지. 내가 그 배달하시는 분 진짜 잊지 않겠다. 그 배달하시는 분 사진까지 스캔해놔 이거 해놨거든. 그러니까 집 앞에 요즘은 그렇게 돼 있더라. 콩 보면 앞에 찍혀. 그냥 누가 지나가서 우리 집 이렇게 벨 누르잖아. 그럼 다 찍혀. 그래서 그 사진까지 확보는 했는데 그래서 추잡스럽지 않게 멈췄어요. 분노가 그때쯤 샀더라고. 그러니까 천년을 가는 분노는 없어. 알겠지? 고작 3일 일주일 만에 샀었어. 그 분노. 새로 샀어요. 새로 샀는데 약간 눈물 나긴 하더라고. 결제를 누르는 순간 눈물이 약간 또로록 그렇게. 니들은 엄마가 준 돈으로 결제하면 되지만 난 내 돈으로 결제해야 되잖아. 진짜 눈물 나요. 자 여기까지 갈까요 다시? 자 얘네들이 뭐 하는데? 중요한 스토리. 연립은 맞는데 왜 연립할 거냐? 얘들아 무조건 연립 아니야.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돼. 거기 보시면은 A랑 B에서 뭐 한다? 만난다. 동그라미. 만난다 때문에 연립하는 거야. 만날 때 찾으라는 거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같다가 되는 거잖아. 예쁘게 정리할게.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의 목적이 뭐였어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잖아. 그럼 나 뭐 찾겠다는 뜻인 거야? 나 교점 찾을래요? 라는 뜻인 거야. 인정? 납득하고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식이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x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x가 플러스 2x인가요? 아니 아래 넘기면 마이너스 2x를 괜찮아. 얘기해줘야 돼. 혹시 모르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나요? 근데 그 점이 교점이 어떻게 써있냐면 이번에 A라는 애는 알파, F 알파, B라는 점은 베타, F 베타인데 이 복잡한 거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 제대로 배웠으니까 이게 교점 아니야, 그치? 그럼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베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베타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해도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안타깝게도 얘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잖아. 맞습니까? 안 풀린다는 얘기는 근과 계수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분의 합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는 얘기인 거고, 곱을 하시면 알파 베타는 3-k라는 얘기가 되겠지. 문제가 뭐 물어봤어? 자꾸 문제 보셔야 된다 얘들아. 나도 까먹어서 보는 거야. 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지? 내가 지금 좀 아까워서 이거 안 지우는 거야. 이따 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구석에도 좀 쓸게. 칸이 없어도. 문제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물어봤으면 딱 못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곱셈 공식 변형이겠지. 내가 아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 나는 거야? 그게 8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배 3 마이너스 k 그 다음 곱하기 2는 8인데 야 이거 너무 계산 편하다. 이거 지워지니까 0이야. 그럼 이거 0 돼야 되지. 그럼 k는 얼마겠어? 3이야 하고 끝나는 거. 일단은 요런 문제 인정? 인정? 그리고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싶은 건 지금 3, 4, 4번 우리가 풀었던 스토리랑 됐어요? 3, 6, 0번 푸는 거랑 결이 어때? 똑같이 그렇게 가자고.
이해가?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는 건 오히려 리스크한 거야. 내가 뭘 쓸지 까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얘네들 이차함수 1라운드, 지금 이게 1라운드가 있고 2라운드가 있어요. 최대 최소가 2라운드, 지금 여기 교점이 1라운드. 교점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자? 풀어나가자. 그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요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으로 바뀌지. 요 방정식에서 뭘 물어보는지가 그때그때 좀 달라질 뿐인 거다. 됐어?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방정식 시즌2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연결하면 좋은 게 뭐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어떻다? 매우 비슷보다는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친구들이다. 조금 더 오버하면 2차 부등식도 연결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셋은 다 친구.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럼 요거 이해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2차 분식의 테마, 교점은 뭐에서 풀어요? 연립해서 풀어요. 이해? 인정? 그럼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 두 번째 테마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면 일단 얘도 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뭘 하겠어? 연립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근데 이 연립을 했을 때 해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만난 점이 몇 개라는 뜻인 거야? 두 개란 뜻이겠지? 아니 해가 두 개면은 몇 콤마 몇 이렇게 점이 두 개인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만약에 방정식을 풀었는데 중근이 나오면 만난 점이 몇 개라는 뜻이겠어? 중근이 나오면? 한 개란 얘기겠지. 괜찮아? 막 꺾는 거 없어. 여기서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들어가면 돼. 알겠지? 막 물어봐 놓고 갑자기 짜잔하고 반전 이런 거 없어. 반전. 알겠지? 우리 그냥 생각하는 대로야. 만약에 허근이 나왔어. 그럼 만난 점이 있다는 얘기일까 없다는 얘기일까?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러면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얘기네. 그 얘기는 당연히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그렇지. 판별식에 관한 얘기.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야. 이거는 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랬니? 근데 이게 2차 함수의 교점의 관점에서는 교점 몇 개? 두 개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만난 점 몇 개인 상태, 이렇게 두 개인 상태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함수도 그렇고 직선도 그렇고 모양이 많기 때문에 임의로 그린 거야. 저렇게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겠지. 만난 점 그릴 수 있겠지. 그때 다른데 그냥 대표적인 예문을 넣어줍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면 방정식에서는 무슨 근인 거야? 근데 중근도 정확히 말하자면 중복된 무슨 실근이야? 이것도 중복된 두 실근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점은 두 개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점이 두 개가 어떻게 생긴 거야? 똑같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점 찍힌 걸로 보면 똑같은 점을 콩 두 번 찍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몇 개로 보이는 거야? 점으로는? 한 개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교점 몇 개? 교점 한 개. 괜찮아? 그리고 약간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한 개, 이런 느낌. 근데 수학에서는 그럼 이렇게 만나는 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쓰자. 접한다라고도 불러. 문제가 접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지금 이 그림처럼 스르륵 스치듯이 만나는 점 몇 개인 상태? 한 개인 상태를 얘기해. 물론 이게 3차를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기준으로만 할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그냥 뭐야? 만나는 점 하나인 게 접하는 거야. 오케이? 3차 넘어가면 뭐 뚫는 접선이네 뭐 이런 좀 설명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접한다의 포인트가 그냥 만나는 점 하나는 아니야 원래는. 근데 2차 기준으로는 하나다. 알겠지? 자, 그다음 판별식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방정식 입장에서는 괜찮니? 근데 이거 교점으로 보면 허근은 축의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그 말은 교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림으로 보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만난 적 없으니까 이게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그래서 이건 또 뭐라고 불러? 만나지 않아요 라고도 부릅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다 내가 추가로 하나 쓰자면, 그럼 만약에 수학에서 단순히 만난다 라고 했어. 이 두 놈이 그냥 만난대. 그럼 이 그냥 단순히 만난다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두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아니면 둘을 합친 거야? 그치, 둘을 합친 겁니다. 됐어요? 만난다는 건 하나도 만나는 거고 두 개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뭐라고 풀 거예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풀 거예요. 약간 뭐랑 비슷해? 실근을 가져요랑 비슷해. 우리 실근은 중근도 되고 서로 다른 부실근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건 죄송한 게 아니야. 거기 347번. 자, y는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랑 x축과 만나도록 동그라미 칠게요. x축과 만나도록인데 당연히 x절편이 있다는 뜻이라서 y가 0으로 되지만, 됐어요? 선생님이 문제풀이의 통일성을 위해서 x축은 그러면 y는 0이라고 쓰겠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뭐해? 만나. 오케이? 그럼 만나니까 교점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만나는 거는 무조건 아니지만 교점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교점이 있으면 만남, 없으면 안 만남. 그래서 연립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나오면 그거는 교점의 무슨 좌표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되는 건데,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 해로는 무슨 근이어도 돼? 중근이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다를 풀 거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를 풀 거라는 얘기인 거야. 자, 판별식은 b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 a는 2, c는 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k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인 겁니까? 8분의 1인가? 스토리 이해 가나요? 그러면 약간 얘는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인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내용으로 바뀐 거 인정? 네. 자, 거의 시간이 끝나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365번입니다. 빨리 할게요. 이거는 아무 끝까지 안 풀게요. 365번은. 365번에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줄쳐. 그럼 일단 만난다를 먼저 얘기할 거니까 연립할래, 맞니? 연립하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하고 좀 빨리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괜찮나요? 이렇게 연립해서 다 이해해 준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교점에 무슨 좌표 나와야 되는데 x 좌표가 나와야 하는데, 만난 점이 서로 다른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x 좌표가 몇 개? 두 개란 얘기인 거네.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이 아이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를 풀라는 얘기야? 크다를 풀라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자, 숙제를요, 선생님 유형 8번까지 드리는데, 대신 이렇게 할게요. 유형 8번까지 터프는 뺄게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유형을 안 풀어드린 것도 있어가지고, 터프 제외하고 일반문항은 다 풀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저기 시연아, 뒤에 카메라 좀 잠깐 꺼주고.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교재 받아가야 돼요, 내신들.